화학 영재들이 올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은 화학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 교수이자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심사위원으로서 전 세계 수많은 영재들을 만나봤지만 한국의 17살 고등학생을 만나고 20년 학문적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역사상 최고 득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하버드 대학교 화장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천재 한국인 이정민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화학자 이준석입니다. 화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버드 교수입니다. 제 앞에는 전 세계 89개국에서 온 337명의 참가자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심사위원으로서 20년간 세계 최고의 과학, 영재들을 평가해온 저에게는 이제 일상과도 같은 업무였습니다. 한 참가자의 역량을 단 몇 분 만에 파악하는 안목이 생겼다고 자부했던 저였죠. 제임스, 한국 참가자 명단 봤어? 특히 서울과학고 이정민이라는 학생 말이야. 동료 심사위원 마크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또 아시아의 시험형 인재겠지. 매년 봐왔잖아. 한국, 중국, 일본. 이론은 뛰어나지만 실용적 창의성이 부족한 학생들 말이야.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상위권 대학 교수로서의 또 서구 과학자로서의 우월감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화였으니까요. 화학은 결국 창의적 사고야. 아무리 교과서를 외워도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고 반응을 창조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지. 저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그건 단지 잘 짜인 교육 시스템과 높은 교육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과학적 혁신은 서구에서 나온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죠. 심사 전날, 저는 참가자들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정민, 17세, 서울과학고등학교 2학년. 생후 6개월부터 미국에서 자랐지만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돌아와 공부했다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흥미롭군. 미국에서 자랐는데 왜 한국으로 갔을까? 호기심이 생겼지만 곧 다음 참가자로 넘어갔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영재들을 보는 제게 그저 한 명의 참가자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필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화학올림피아드의 시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대학 교수들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죠. 게다가 5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상한 알림이 왔습니다. 제임스, 7번 자리 참가자가 벌써 80% 진행했다는데요. 조교의 보고에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대충 푸는 거겠지. 더 지켜봐요. 하지만 3시간이 지났을 때 같은 참가자가 모든 문제를 제출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보통 최고 수준의 참가자들도 시간을 꽉 채워 풀던 시험을. 누구야? 7번 자리, 한국의 이정민 학생입니다.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닐까? 아니면 포기한 건 아닐까? 저는 직접 그의 답안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풀이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히는 유기화학 합성 경로. 설계 문제에서 그는 출제자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우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마크, 이거 봐야 해. 동료를 불러 함께 검토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교수 수준의 풀이야. 아니, 교수보다 더 나아. 이건 새로운 방법론이야.
저희는 그의 답안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오류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17살 고등학생의 풀이라고 제 모든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은 단지 암기만 한다는 편견, 한국 교육은 창의성을 억압한다는 고정관념.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험 평가에서도 그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화학 실험은 이론과 달리 경험과 직관, 그리고 섬세한 손기술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보통 많은 참가자들이 긴장하고 실수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정민 군은 마치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것처럼 여유롭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시약을 다루는 방식부터 달랐습니다. 교과서적인 방법이 아니라 실제 연구자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쓰는 테크닉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학생, 연구실 경험이 있을까요? 조교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17살 고등학생이었지만 그의 손은 수년간 연구실에서 경험을 쌓은 박사과정 학생의 손처럼 움직였으니까요. 모든 평가가 끝나고 점수를 집계했을 때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정민 군은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역사상 최고 득점으로 금메달과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20년간 봐온 어떤 참가자보다도 뛰어난 성적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저는 그와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천재적 비결이 있는지, 어떻게 그런 풀이를 생각해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야, 이정민 군. 특히 유기합성 문제 풀이는 정말 놀라웠어.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그 문제는 저희 학교 화학 동아리에서 비슷한 주제로 연구를 했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여러 접근법을 시도해 봤었습니다. 동아리에서,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그런 수준의 연구를. 그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진행해요. 선생님들은 조언만 해주시고요. 대화를 이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단지 시험을 위해 공부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화학을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고작 17살의 나이에 말이죠. 화학이 재미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네, 정말 즐거워요. 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이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아서 매일이 흥미롭습니다. 화학을 즐긴다고요? 그건 저도 제자들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단지 한국, 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교육과 학생들을 저평가했던 제 자신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민 군은 단지 문제를 푸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키워낸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저는 깊은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런 인재로 만들었을까요? 그 한국 학생의 점수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심사위원회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정민 군의 성적이 믿기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점수였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만든 문제가 그에게는 그저 간단한 과제에 불과했던 걸까요? 특히 4번 문제의 풀이를 다시 봅시다. 4번 문제는 사실 새로운 항암제 합성 경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소 6단계의 복잡한 합성 과정을 설계해야 하는 문제였죠.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정한 모범 답안은 8단계 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군의 답안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 4단계로 목표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아직 학술지에도 발표되지 않은 방법인데요. 한 심사위원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학산업계에서 온 전문가였습니다. 맞아요. 이 접근법은 우리 회사에서 현재 연구 중인 방법과 유사합니다. 아직 특허 출원 단계인데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17살 고등학생이 글로벌 제약회사가 연구 중인 방법을 독자적으로 도출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 혹시 사전에 문제를 알았던 건 아닐까요? 의심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성과였으니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철저하게 보안 유지되었고 시험장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CCTV 기록, 감독관 보고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정민 군은 순수하게 자신의 지식과 창의력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계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한 화학 계산을 머릿속으로 처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부분, 산화환원 전위 계산인데 보통 참가자들은 여기서 많은 시간을 쓰는데 그는 마치 식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썼어요. 또 다른 심사위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민 군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리학의 리처드 파인만이나 화학의 라이너스 폴린과 같은 직관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천재가 아니라 개념을 재정의하는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정민 군과의 인터뷰를 앞두고 호텔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저였지만 놀랍게도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 교수님. 일찍 오셨네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세계 1위의 위상이 무색할 만큼 겸손한 태도였죠. 이정민 군이 더 일찍 왔군. 어제 시상식 이후 기분이 어떤가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교수님. 사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 제가 20년간 본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학생이 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놀라웠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호텔 내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창가 자리로 도시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4번 문제의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건 작년에 저희 학교 화학 동아리에서 연구했던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항암 물질의 효율적 합성에 관한 논문을 읽고 토론했거든요. 그때 배운 원리를 응용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그런 수준의 논문을 읽고 토론한다고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최신 연구 동향을 살피는 저널 클럽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적절한 논문을 추천해 주시고 우리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이죠. 그의 대답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부생들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 수준의 학술적 활동을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다니요. 혹시 영어로 논문을 읽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초반에는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초중학교를 다녔거든요. 6개월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갔다가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그의 배경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을 모두 경험한 학생이었군요.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그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미국은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를 장려하지만 때로는 너무 구조화되지 않은 면이 있고요. 한국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지만 때로는 시험 준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제가 다니는 서울과학고는 달라요. 거기서는 두 교육의 장점만 취했다고 할까요? 놀라운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교육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교수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어떤 이야기인데? 그는 살짝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 가장 큰 연구 아이디어 중 하나는 정말 우연히 나왔어요. 작년 여름 학교 기숙사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화장실에서? 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암모니아 냄새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소변 냄새죠. 그때 문득 이 암모니아를 촉매로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말해봐요.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질소 원자가 특정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실험실에 가서 소변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이 소변을 연구 재료로. 네, 처음엔 선생님들도 놀라셨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자 지원해 주셨어요. 결국 저는 소변 속 요소와 암모니아 화합물을 이용한 새로운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분해 속도를 10배 높이는 방법을 발견했죠. 정말? 네. 그리고 부산물로 냄새를 제거하는 특수 코팅 기술도 개발했어요. 지금은 학교 화장실에 시범 적용 중이에요. 악취제로 화장실이라고 부르죠. 저는 그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일상의 경험에서 혁신적인 연구로 이어진 이 이야기가 놀랍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정민 군, 그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많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일상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한 거구나. 네, 교수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화학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있다는 걸요. 가장 불편하거나 지저분한 것에서도 혁신의 씨앗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정민 군이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아니라 진정한 과학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대학은 어디로 진학할 생각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미국 대학들에서 제안도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연구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지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비전을 가진 과학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기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동료 심사위원들과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학생, 정말 특별해요. 단지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의 겸손함도 놀라웠어요. 세계 1위인데도 자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그때 한국 출신의 심사위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 교육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개인의 성취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제임스, 그 화장실 이야기 들었어? 마크가 물었습니다. 방금 이정민에게 들었어.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그게 더 놀라운 건 그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거야. 어제 그들의 학교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지역환경 기업에서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 17살 학생의 아이디어가. 그래. 그리고 이건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가 아니야. 그들은 이미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야. 한국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학생 발명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하더군.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정민 군 한 명이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것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그의 뿌리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서울과학고를 가보고 싶군요. 그리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직후 한국화학회로부터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과학교육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정민 군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군 같은 학생이 나올 수 있는 교육 환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로 서구의 편견처럼 단순 암기와 시험 준비에 치중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뜻밖에도 이정민 군의 지도교사였습니다. 김현우 선생님, 서울과학고등학교의 화학교사였죠. 제임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화학회를 대신해 환영합니다. 영어가 유창한 그의 모습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통역사를 통해 대화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김 선생님, 직접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정민 군의 지도교사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런데 혹시 악취제로 화장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정민이가 그 이야기를 했군요.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민이 혼자만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의 팀원들과 함께 이룬 성과죠. 차에 오르면서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 프로젝트로 향했습니다. 그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효과가 있냐고요? 교수님,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 방문 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이 기술은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답니다. 상용화라고요? 고등학생의 아이디어가? 네, 한국 정부는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산업화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학생 발명가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정민의 팀은 그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었죠. 서울로 향하는 길에 김 선생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그 프로젝트가 시작된 배경이 좀 우스운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화장실 냄새에 대해 불만이 많았거든요. 남학생들, 특히 기숙사 화장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남학생들의 불만이 혁신으로 이어진 거군요. 맞아요. 불만과 필요는 혁신의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정민이의 팀이 단순히 냄새 제거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능이 있나요? 김 선생님은 신이 난 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남자 화장실 소변기의 정중앙에 특별한 센서가 있는 관역을 설치했거든요. 사용자가 그 관역 정중앙에 정확히 88% 이상 소변을 마치면 작은 기계가 작동해서 재미있는 음악이 나오고 작은 선물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죠. 선물이요? 네, 사탕이나 작은 기념품 같은 것들이에요. 학생들은 이것을 일종의 게임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화장실 바닥에 소변이 튀는 문제가 거의 사라졌어요. 화장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죠. 저는 그 아이디어의 단순함과 효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놀랍게도 있었어요. 저희 학교 화장실 청소 비용이 63% 감소했어요. 학생들이 소변기를 게임으로 인식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은 금세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누가 가장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 경쟁하기도 했죠.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네요. 게임화를 화장실 청결에 적용한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악취 제거 기술과 이 타겟 게임이 결합되면서 저희 학교 화장실은 완전히 변했어요. 냄새도 없고 깨끗하니까 학생들이 점점 그곳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없으니 오히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으로 느껴진 거죠.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빈 화장실 칸에서 공부를 했는데 점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장실이 도서관으로 변했다는 거군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화장실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먹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교사들이 제지했지만 그곳이 얼마나 깨끗한지 확인한 후에는 특별한 화장실, 식사구역까지 지정하게 되었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네요. 이 모든 변화가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화장실 청소에 사용되는 화학세제의 양이 크게 줄었고 물 사용량도 감소했죠. 학교 운영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화장실 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버드까지 전해진 거죠?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민이가 화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한 후 몇몇 미국 대학에서 그를 인터뷰하면서 시작됐어요. 인터뷰 중에 그가 악취제로 화장실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고 특히 하버드의 환경공학과 교수님이 큰 관심을 보이셨죠. 사실 이 이야기에는 후속편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후속편인가요? 하버드에서 이 기술을 시범 도입한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 화장실 청소 시간이 70% 단축되었고 청소 비용이 연간 약 20만 달러 절감되었대요. 둘째,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 패턴이 바뀌면서 수도 요금도 줄었고요. 가장 놀라운 건 하버드 기숙사 화장실이 공부하기 좋은 장소 1위로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농담이시죠? 전혀요. 하버드 학생 신문에 실린 기사예요. 화장실이 새로운 도서관이 되다라는 제목으로요. 심지어 일부 화장실에는 작은 책장까지 설치되었다고 해요. 저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세상에, 화장실이 도서관이 되다니. 그 영향은 하버드를 넘어서고 있어요. 현재 MIT, 스탠포드, 예일 등 다른 명문대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미국 대학협회에서는 이 기술이 전국 대학의 시설, 관리 비용을 연간 약 5억 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한 화장실 혁신이 이렇게 큰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다니. 맞아요. 그리고 환경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세제 사용 감소, 물 절약, 그리고 무엇보다 플라스틱 분해 촉매 효과까지. 어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대학 캠퍼스들의 탄소 발자국을 3에서 5% 감소시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도시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정민 군의 뿌리는 대체 어디인가요? 어떻게 그런 학생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요소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정민이의 개인적 재능, 가정 환경, 학교 시스템, 사회적 지원. 모든 것이 함께 작용했죠. 하지만 제가 교사로서 관찰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해요.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요? 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정민이의 악취제로 프로젝트도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적어도 7번의 실패가 있었죠. 7번이나요? 네. 그리고 그 타겟 게임 아이디어도 처음에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소변기에 작은 LCD 화면을 설치해서 퀴즈를 푸는 방식을 시도했지만 비용 문제로 실패했죠. 그 다음에는 소리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고요. 그렇게 여러 버전을 거쳐 지금의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그 모든 실패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팀워크와 지원 시스템이었죠. 정민이 혼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였고 교사들도 멘토링을 제공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해결할 가치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김 선생님은 내일의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한국화학회에서 강연을 하시고 오후에는 서울과학고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이정민 군과 그의 팀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기대됩니다. 특히 그 유명한 악취제로 화장실과 타겟 게임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네요. 김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화장실을 이렇게 기대하는 건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정민 군이 만든 변화 중 하나네요.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 김 선생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가장 최근 소식 하나를 더 전해드릴게요. 오늘 아침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이 기술을 적용한 화장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학생회에서는 이제 화장실 좌석 예약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보다 화장실 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장실 좌석 예약이라니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하버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미국 전역의 대학교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한국식 스마트 화장실이라고 불리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이미 모든 캠퍼스에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텍사스 대학은 화장실 혁명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정민 군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교수님. 우리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저는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넘어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가로 성장한 이정민. 그의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가졌던 한국 교육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정민 군이 하버드가 아닌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있었고 그 뿌리에서 자신의 재능이 가장 잘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의 뿌리. 내일은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의 방문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대 말, 제가 젊은 연구원으로 처음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고 서울은 전쟁의 상처를 아직 간직한 도시였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또 있었을까? 아침 식사를 하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정민 같은 학생이 나오는 교육 환경은 어떤 것인지 직접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강연을 마치고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선생님이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1987년에 설립되었어요. 과학 영재 교육을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죠. 입학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하지는 않아요. 창의성, 탐구력,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에 대한 열정을 중요시합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평범한 고등학교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캠퍼스는 대학교처럼 넓었고 곳곳에 현대적인 연구시설이 보였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네요. 이곳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 수준의 연구 활동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 과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해요. 교내를 둘러보면서 저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실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학생들의 연구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마치 작은 연구소 같군요. 그게 저희가 지향하는 모습이에요. 학교라기보다는 배움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거든요. 드디어 이정민 군과 그의 팀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세미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정민 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같은 또래로 보이는 3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 팀원들을 소개할게요. 이것이 박지우예요. 우리 팀의 생물학 전문가죠. 그리고 김민준, 공학 담당이에요. 마지막으로 최서연,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맡고 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들의 전문성이 이미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악취제로 화장실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어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사실 단순한 학교 과제로 시작했어요. 일상 속 문제를 과학으로 해결하기라는 주제였죠. 처음에는 여러 주제를 고민했는데 정민이가 화장실 냄새 문제를 제안했어요. 민준이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었어요. 화장실 냄새라니 너무 사소하고 유치하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정민이가 말했죠. 과학은 거창한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불편함도 해결해야 한다고요. 이정민이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은 제 할아버지에게서 비롯됐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화학 교사셨는데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위대한 과학은 사람들의 실제 삶을 개선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야말로 한국 교육에 숨겨진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 냄새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정민이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죠. 그래서 분자 수준의 접근을 시도했군요. 네, 교수님. 저희는 악취의 원인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분자들을 분해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플라스틱 분해 촉매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이정민이 설명하는 화학적 원리는 정말 정교했습니다. 그것은 대학원생 수준을 넘어 숙련된 연구자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역게임은 어떻게 생각해낸 거죠? 이 질문에 민준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건 제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 남자 화장실 청소가 힘들다는 학교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대에서는 화장실 바닥에 관역을 그려놓으면 병사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해서 깨끗했다고요. 정말요? 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6.25 당시 미군 부대에서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해요. 병사들의 경쟁심을 자극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의 작은 지혜가 21세기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지혜의 연결.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관역 정확도가 88%를 넘을 때 작은 선물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88%라는 숫자는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1938년과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서 따왔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역사와 문화, 세대를 잇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가치가 담긴 기술이었군요. 네, 교수님. 저희에게는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의 지혜와 저희 세대의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저희 학교의 특별한 화장실을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고, 우리는 함께 학교의 스마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냄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숲 향기가 느껴졌죠. 벽면은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세면대 주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화장실인가요? 네, 교수님. 저희 학교의 자랑입니다. 소변기에는 작은 디지털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선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소변기 안쪽에 특수 센서가 있어서 소변이 정중앙에 얼마나 정확히 맞는지 측정합니다. 88% 이상 정확도를 기록하면 이 자판기에서 작은 선물이 나와요. 어떤 선물인가요? 보통은 사탕이나 작은 기념품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날에는 문화상품권이나 식권 같은 것도 나옵니다. 화장실 한쪽에는 작은 의자와 책장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다양한 과학책들이 꽂혀 있었죠. 이건 정말 독특하네요. 네, 처음에는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이런 독서 코너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학생들이 수업 쉬는 시간에 여기 와서 잠시 책을 읽곤 해요. 그때 한 노인분이 화장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죠. 아, 최 선생님. 김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학교 은퇴하신 물리 교사이신 최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인근에 사시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학교에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최 선생님은 밝게 웃으며 저와 악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정민이 하버드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정말이었군요. 네, 이정민 군의 연구에 관심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아, 우리 정민이 참 대단하죠. 저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그때도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던 아이였죠. 최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런데 이정민 군은 미국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왔거든요. 제가 그때 운영하던 과학 캠프에 항상 참가했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화학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죠. 최 선생님은 잠시 추억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민이가 배운 것을 항상 다른 아이들과 나누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것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는 걸 좋아했죠. 어린 나이에도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아이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정민의 진짜 뿌리는 단순히 학교 시스템이나 교육 방법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이런 인간적 연결과 가치관이었던 거죠. 제가 4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정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과 나눔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죠. 최 선생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버드에서 가르치며 종종 잊고 있던 교육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정말 특별하네요. 제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최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저도 화장실에서 책을 읽는다고 하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도 가끔 여기서 책을 읽어요. 요즘 학생들은 참 창의적이에요. 화장실을 나온 후 우리는 이정민 팀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압취제로 기술의 확장판이에요. 저희는 이 기술을 하수 처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이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도시의 하수 처리 비용을 크게 줄이고 환경 오염도 감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연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대 간의 지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배우고 있었죠. 연구실 투어가 끝날 무렵 이정민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버드 같은 곳에서는 왜 학생들이 이런 실용적인 연구를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훌륭한 교수님들과 뛰어난 시설을 봤지만 학생들이 실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저에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얼마나 학문을 위한 학문에 집중해왔던 것인지, 실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 연구의 가치를 간과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이정민. 사실 우리는 종종 학문의 순수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실용적 가치를 간과하기도 해. 너희에게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구나.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서울과학고에서 본 것은 한국의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모습인가요? 김 선생님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서울과학고는 특별한 학교입니다. 모든 한국 학교가 이런 첨단 시설과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갖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정신이죠.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는 가치,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전한 환경, 그리고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믿음. 이런 것들은 많은 한국 학교들이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정민과 그의 팀, 그리고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 그들은 저에게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이 아이들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서울과학고에서 목격한 놀라운 장면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개인의 성취가 아닌 공동의 성장. 이것이 이정민 같은 학생을 만들어낸 한국 교육의 숨겨진 힘이었습니다. 서울과학고 방문 다음 날, 저는 이정민 군의 집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소개로 이정민의 부모님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 긴장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영재를 키운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엄격한 교육 방침과 특별한 학습 환경이 있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신 분은 이정민의 어머니 박수진 씨였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시며 집 안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민이가 교수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실에는 이정민의 아버지 이상우 씨와 함께 뜻밖에도 두 분의 노인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쪽은 저희 부모님이세요. 정민이 할아버지, 할머니십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를 드렸고 이정민의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버드 교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줄이야. 정말 영광입니다. 이정민의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은퇴한 화학 교사셨습니다. 4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에 대한 관심이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거군요. 이정민의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 덕분에 가족 모두 화학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저도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아내는 약사입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민의 가정은 분명 교육에 관심이 많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정민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키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정민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저희는 정민이를 억지로 공부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중요한 건 호기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억지로 주입한 지식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지만 스스로 궁금해서 찾아낸 지식은 평생 남죠. 할아버지는 이정민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민이가 4살 때였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 비누가 왜 거품이 생겨요? 라고 물었죠. 그때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방으로 가서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설탕물과 비눗물을 준비해서 각각 저어보고 왜 다른지 스스로 생각해보게 했죠. 그게 정민이의 첫 화학 수업이었군요. 맞아요. 그 후로도 정민이가 질문할 때마다 저는 최대한 직접 답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신 함께 실험하고 탐구하고 책을 찾아보았죠. 이정민의 아버지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말 과학 프로젝트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가족이 함께 간단한 과학 실험을 했죠. 때로는 화산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로봇을 조립하기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족 전통이네요. 하지만 교수님, 이정민의 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민이를 키운 건 저희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정민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정민이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한국인이 아니지만 정민이의 과학적 호기심을 북돋아 주셨죠. 그리고 이분은 동네 문구점 주인이세요. 정민이가 실험 재료를 살 때마다 추가로 뭔가를 더 챙겨주셨어요. 사진들을 넘기며 저는 이정민의 성장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 선생님, 과학관 직원, 이웃집 대학생 형,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이정민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민이가 중학교 때 갑자기 집에서 화학 실험을 하다가 작은 화재가 났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놀라서 아래층에 사과하러 갔는데 그 집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정민이를 격려해 주셨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미국에 있을 때도 비슷했어요.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정민이가 학교 과학 경연대회에 참가했을 때 이웃들이 함께 응원해 주었죠. 심지어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정민을 키운 것은 단순히 그의 부모님이나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둘러싼 공동체 전체였습니다. 이웃, 교사,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의 성장에 기여한 것입니다. 이정민 군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이정민의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이가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인종차별 같은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민이는 많이 힘들어했죠. 하지만 곧 옆집에 사는 베트남계 친구와 가까워졌어요. 두 아이가 서로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적응이 쉽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언어도 문제였고 문화적 차이도 있었죠.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정민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과학고에서는 정민이의 영어 실력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고 다른 친구들과 지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갔죠. 정민이가 힘들 때 도와준 건 부모도 학교도 공동체였습니다. 이정민의 어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취와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함께 성장하는 것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이정민이 들어왔고 그의 뒤로 2명의 친구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 교수님. 벌써 오셨군요. 이분들은 제 친구 민준이와 지우예요. 어제 만나셨죠? 함께 학교 프로젝트를 하다가 왔어요. 이정민의 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배고프지? 간식 준비해놨어. 저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정민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배움과 나눔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커뮤니티였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이래요. 이정민의 아버지가 소곤거렸습니다. 주말이면 정민이 친구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실험하고 때로는 그냥 놀기도 하죠. 저희는 그저 공간을 제공할 뿐이에요. 이정민이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먹으며 할아버지께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선 지식의 교류였고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정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뵐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저희 가족을 만나보시니 어떠세요? 정말 따뜻한 가정이구나.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니 부럽다. 이정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항상 제 호기심을 존중해주는 가족이 있었고 저를 지지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셨죠. 하지만 제가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 그런 개인적인 배경 때문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니?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죠. 저는 이 정이 한국 교육의 숨겨진 힘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과 학생, 선배와 후배, 친구와 친구 사이의 정.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수많은 영재들을 가르쳐왔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독한 천재의 길을 걸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혼자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정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이정민의 어머니께서 모두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와, 정말 근사한 식사네요. 많이 드세요, 교수님. 특별히 정민이가 좋아하는 요리들을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나물과 김치. 그리고 특이하게도 피자 한 판도 있었습니다. 이건 피자군요. 이정민의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정민이가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한국 음식만 준비하면 섭섭할까봐 피자도 주문했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그래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모두 존중하죠. 그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가정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정민이 국제 무대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정민이 저를 베란다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고민할 때 자주 오는 장소예요. 도시를 내려다보면 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보이거든요. 어떤 문제들?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물 부족. 화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식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때 문득 이정민이 하버드가 아닌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학문적 성취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성장하는 것, 그리고 지식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이정민, 너의 꿈은 뭐니?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과학에 꿈을 품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받은 모든 도움과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서 깊은 감사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자신을 키워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이정민의 할아버지께서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40년 동안 모아온 화학 수업 자료들입니다. 직접 만든 교구와 실험 방법들이죠. 하버드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 상자를 받아들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육 자료가 아니라 한 교사의 평생 열정과 지혜가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정민의 가정, 그의 친구들, 할아버지의 지혜, 이웃들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정의 문화. 그때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민을 키운 건 단순히 부모나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와 문화를 넘어 서로 연결된 공동체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정민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호텔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문득 제가 가르쳐온 하버드 학생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지만 혹시 이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정민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키운 건 부모도 학교도 공동체였습니다. 이정민 어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정민과 그의 친구들이 연구하는 실험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악취제로 기술의 확장된 응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개발한 촉매는 단순히 화장실 냄새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산업 폐기물의 유해 물질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정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의 연구 결과물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17살 고등학생의 연구가 제가 20년간 하버드에서 수행해온 연구보다 더 혁신적이고 실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정민, 이 접근법은 기존 학계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거야. 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어려운 질문에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학문적 자존심이었습니다. 20년간 하버드 교수로서 쌓아온 권위와 지식이 이 한국 고등학생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이정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돼서 조금 충격을 받았을 뿐이야. 이정민의 팀원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연구가 교수님 연구와 결합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교수님께는 경험과 체계적인 접근법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함께 연구한다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저는 이정민과 그의 팀, 그리고 그들을 지도한 김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나눈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교수님, 이번 방문이 어떠셨나요?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나는 그날 내 학문과 자존심을 벗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20년간 하버드에서 가르치면서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정민을 만나고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이제 저는 배우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이정민. 그건 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힘이야. 너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너의 성장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한 거지. 그리고 너는 그 사랑과 지원을 받아들이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게 바로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야. 김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힘은 바로 그런 연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취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것, 경쟁보다는 상생을 중요시하는 것. 물론 우리 교육 시스템도 많은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만큼은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시간, 이정민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분자 모형이었습니다. 이건 저희의 악취제로 촉매의 핵심 구조예요. 앞으로도 교수님과 함께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선물을 저는 평생의 보물처럼 소중히 받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정민과의 만남은 단순한 교육에 관한 발견을 넘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지식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과학국가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발견한 한국의 본질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의 성장이 함께 추구되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 연결과 정서적 유대를 통해 지식이 전달되고 확장되는 곳. 하버드로 돌아간 저는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일방적 강의보다는 상호학습을,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정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한국에서 배운 교육의 본질을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미국 교육계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한국 고등학생에게 배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렸고 많은 교육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1년 후 저는 이정민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와 그의 팀이 개발한 악취제로 기술이 세계환경기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그들이 상금 전액을 개발도상국의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기술이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거예요, 교수님. 이정민의 메시지에서 저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과학자가 아니라 진정한 인류애를 가진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그 작은 분자 모형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과학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한국 소년이 제게 가르쳐준 교육의 본질, 지식의 가치,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 아이 하나가 만든 변화. 그건 바로 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교육이 세계 최고의 하버드 교수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그리고 한 명의 한국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의 인생과 가치관을 바꾸었는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금의 여러분을 위해 심어주신 그 사랑과 지혜가 바로 한국의 힘이 아닐까요?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시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과 따뜻한 연결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자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자부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